방역만을 위해서라면 강력한 봉쇄 조치가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 활동과 일상적인 삶이 위축됨에 따라 많은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전략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해 현재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를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는 43.6명으로 이전 2주간의 28.9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내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도 종전 7.4%에서 9.2%로 늘어났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 역시 여전히 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위험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금요일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현재의 강화된 수도권 방역 관리 체계를 무기한 연장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방역 당국의 추적이 감염 확산을 따라잡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과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지난주 고시촌 쪽방촌 점검에 이어 지난주에는 서울 경기 지역 인력사무소 9개소와 한바식당 5개소를 표본 점검하였습니다. 외부에 대기하는 구직자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자 이력 관리도 미흡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바식당의 경우 식사 시간 분산, 좌석 일렬 배치, 소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과 모임을 정부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자제하고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장소는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주의 경우 5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59%로 크게 늘고 있어 중증 환자의 증가가 염려되는 만큼 이러한 당사자들과 가족, 지인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의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치료 체계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권역별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 환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여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만을 위해서라면 강력한 봉쇄 조치가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 활동과 일상적인 삶이 위축됨에 따라 많은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업과 학업을 희생한 강력한 봉쇄 조치도 결국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최선의 전략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해 현재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를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역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고위험 시설이라고 정부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저희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장사항에 불과한 방역 수칙들이 이 고위험 시설에 한해서만은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혹은 집합금지 형태의 영업 제한 이 벌칙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고위험 시설들이 현재는 8종인데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지금 미처 집단 감염이 위험한 지학 시설들을 사전에 충분히 찾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관계 부처들과 지자체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러한 집단 감염이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명단들과 그 사유들을 작성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금주까지 의견들이 모아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과 함께 그 시설들의 위험들을 재평가해서 고위험 시설을 추가할 부분들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확대한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방역 수칙을 같이 제시할 것이고, 지금 중앙과 지자체가 하루 한 3만 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 이 점검 계획에 고위험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매일마다 점검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